네, 포커스 인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처음 6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올해 예산보다 5,600억 원을 늘려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 새 예산이 제출된 거라서 제주자치도 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상당한 조정이 예상됩니다. 박호영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도정 질문 끝나고 교육행정 질문 끝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 제주자치도 본예산이 6조 3,900원, 사상 처음 6조 원 넘어섰고 이게 4년 만에 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의 예산 심사 과정에 상당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예산 심사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예, 4년 만에 5조 원 시대에서 이제 본예산이 이제 6조 원 시대를 접어들었는데요. 예. 예산안 심의는 이제 그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에 그 예결위로 회부가 되면은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예산안 심의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 14일 날 확정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도지사 권한대행이 내년 예산을 제출한 건데 그래서 조정도 많이 될 것 같고 사전에 도의회하고 어떤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예, 우리 의회 간 그리고 또 제주도 간에서 지금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제주도민의 민생 안정이라든지 제주도민의 또 안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협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안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비를 같이 확보하는 데 노력하자 그래서 이 국비 확보단도 꾸려서 운영하시는 거로 하는데 국회도 다녀오신 거로 압니다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 국비 확보단은? 그 국비 확보단은 이제 존경하는 전함수 의장님과 고만섭 우리 권한대행께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공동 단장이죠. 맡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날 저희 그 국비 확보단 그 전함수 의장님하고 권한대행님하고 같이 해서 직접 여야 간사를 만났고 그리고 정책위를 만나서 제주도의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주도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올렸던 그 사업 예산 가운데 삭감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법 사산 관련도에 삭감도 있고 확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예산 편성 초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그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시키고 또 일상회복 지원에 맞췄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생경제 회생 분야에 충분히 예산이 배정됐다고 보시는지요? 민생경제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좀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제주도의 경제를 이끄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원래 그 본 예산 대비해서는 좀 늘었는데요. 추경에 비해서는 추경이 지금 914억 잡혀 있는데 160억 정도가 지금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정책적 방안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집행 고민하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협의를 도의회하고 확인했는데 제출된 예산은 좀 만족하지 못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함수 도의회 의장이 내년 제주도 예산을 보니 과연 민생 회생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입장도 밝히셨고 특히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서 민생 회생 분야에 투입하라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올해보다 오히려 575억 원인가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뒤 안 맞는 예산 편성 기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의회의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장님을 떼서 우리 도의회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확장과 긴축이 있는데 좀 확장해서 제주도의 경제 어려우니 이렇게 해서 좀 편성해달라 그랬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제주도의 그 도민들에게 우리 지역 경제와 그리고 그 민생 안정 그리고 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지방철도 발령해서 이런 걸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 집행부랑 논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는 좀 이렇게 그 고민을 하고 도민들에게 좀 이렇게 그 어려운 경제에 좀 보탬일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분야에 투입되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라고 주문을 하시겠네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산 심사 과정이요.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당초 올해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하면서 내년에 지방세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니까 예산 축소 편성 방침을 내놨습니다. 근데 제출된 예산 보니까 내년 지방세 수입이 1,4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 초기부터 예산 예측이 빗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심하게 고민 중에 하나 있는데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좀 보수적 보수 추계를 좀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무슨 일들이 발생하거나 이 일을 못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좀 방어적인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보수 체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수 추계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연 적정한지 대해서도 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하고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안들을 예. 마련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수적으로 이게 예산을 추계하다가 보수 추계하다 보니까 예. 1,400억 원? 안정적으로 이제 한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1,400억 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예. 논의를 하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에서 몇 해 전부터 세수입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사업 예산도 삭감하고 특히 보조금 지원 사업들은 줄줄이 삭감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세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은 민생사업, 보조금 사업 예산을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규모를.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예.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늘린 게 여러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도정에서도. 이런 것들도 과연 어떤 게 지금 옳은 것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데 좀 논의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예. 세입 추계를 그래서 예산 규모에 조금 맞게끔 예. 세출 사업들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주자치도가 이제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세입을 보고 또 세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게 과연 맞고 어느 게 적당한지를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 사업은 삭감하고 증액할 거면 증액하셔야겠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확대되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관광 시장이 이제 활성화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관광객 유치 경쟁도 치열하고 따라서 당연히 관광 분야의 예산이 집중이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내년 그 문화관광 예산 보니까 올해보다 469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문제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도정에 대한 역할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주의 그 동력 사업은 관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74%의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제주의 그 관광 사회 보면요. 2015년도에 4조 한 7천에서 2019년도에 통계를 보면 7조 4천에 늘어났는데 3년 사이에 한 4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큰 그 규모의 관광 사업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산은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예산 대비 한 5%가 투입되면서 그 관광인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이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제주 관광에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상품 개발 정책 등의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고 과연 적정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영세 관광 사업자들에 대해서 재정 융자 지원이 과연 적절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관광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배분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열리면서 해외 시장 개방되고 하다 보면 제주 관광이 위축될 건데 과연 지금 현 시점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거기에 예산을 담아서 그러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이 제주도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도 반영하는 데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이야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로 오는데 그렇습니다. 코로나 풀리면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조정하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문화예술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지금 제주 문화관광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인데요. 그래서 제주도가 문화예술 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배정된 예산을 보니까 예술인 공연, 그다음에 창작활동 지원, 문화산업 활성화 이 굵직한 세 개 분야에 지원된 예산이 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거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제주도 전체에 받지만은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2년 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예.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있어야 그 정책을 펼치고 또 문화예술을 예. 통해서 관광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일상 전환 범위가 확대되면은 그동안 중단됐던 지역 축제도 열릴 테고, 그다음에 대형 공연 같은 문화 행사도 계속 이어지고 본물처럼 이어질 텐데 충분히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산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에서도 예.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역할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 축제나 관광 관련 또 축제, 문화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맥락을 같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주도에서 고민을 안 해서 예산을 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고민을 안 할 수는 고민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예.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사회적 약자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일자리 같은 이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제주도 전체 예산의 2% 정도 1조 4천억 금액은 많습니다만은 이게 복지 분야에 그 배정이 됐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적 약자층 지원하는데. 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1조 원 시설을 열면서 지금의 예산 안에 보면은 한 4,200 정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한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소득 양극화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들이 매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한정된 재원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적재조소에 어떤 게 과연 올바르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그리고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걸쳐가지고 예산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예산 어떤 심사에 철저히 돼야 될 부분이 사회적 약자층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의도 거의 4분의 1이 사회복지층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그 잘 돼 있는 시도나 그리고 국가의 그 사회복지 척도를 말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잘 돼 있음으로써의 제주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 약자층은 기댈 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원밖에 없어서. 자, 그리고 제주도시도에서는 이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수용력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뭐 생활 하수 처리 시설, 그다음 폐기물 시설, 뭐 교통난 대책에 내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실한 대책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임시 대책에 투입하는 거라서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예산 낭비다, 중복 투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관광객 그 증가로 제주도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게 특히 그 상하수 처리, 그 폐기물 처리 그리고 교통 관련이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지금 동안은 그 보수 유지였는데요. 이거 개선책을 마련하면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주먹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다 보니 8기에 우리 제주도 8기 도정이 출발하면은 그때부터의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할 부분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안 편성하면서 과연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도 뭐 전체로 볼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집중해서 좀 봐서 뭐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민서 8기 도지사가 취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 고민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런 고민이 지금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심의하면서 제안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내년 8기 출범하는 우리 저 도정에서도 예. 이런 걸 반영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형 재난지원금 이제 5차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예산안 제출하면서 내년에 제주형 재난지원금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이제 2020년도에 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역 경제의 안정화를 예. 도모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가용 재원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 제주형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올해의 그 2차 추경 때 2만 5천 군데 소상공인이 어렵고 하니 예. 그 집행부랑 또 도의회랑 논의를 해서 상생의 정치를 펼쳐가지고 125억 원을 마련한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연 제주도민이 어디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면은 집행부하고 도의회 간에 긴밀한 조금 협치체를 갖춰가지고 그런 여지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도민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계층의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하면서 예. 그 집행부하고 그런 관계들을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예산이 제출되자마자 농민단체가 아주 거세게 들고 일어났는데 지난 7월에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 5만 9천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농민수당을 주기로 됐었는데 이게 예산안에는 20만 원으로 절반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사전에 이런 입장에 대해서 도의회에 전달이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거군요. 예, 없어서 굉장히 조금 저희들이 조금 불쾌를 떠나가지고 좀 저희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과연 처리할까 우리 이번 예산 결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타 시도에도 지금 농민수당이 지금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지 대해서도 집행부랑 좀 논의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수당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들어본 후에 협의를 거쳐서 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전 협의를 하긴 했는데 진짜 도의회를 무시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예산상의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있는데 그런 걸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도의회와 그리고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에서 도의회 만나가지고 이 농민수당을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 예,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걸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산은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과연 이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걸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게 수당을 이렇게 지급한다 한다는 그런 거는 조금 적절치 않고요. 이런 것은 좀 집행부랑 좀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옳은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의 어떤 방망 경영 비리 의혹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주자치도 지방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가 아주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출자 기관이 14군데가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도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경영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지금 1,000억 정도가 지금 그 정도의 지금 1,000억 시대를 열렸어요. 본산 대비 지금 10%가 지금 늘어나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 대해서 그냥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대한 출연 출제 기간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한 본 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히 투입하고 있는지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페널티를 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그 집행부랑 얘기할 부분은 얘기하고 그리고 계산할 부분은 계산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환들을 노력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도 그 경영 실적 평가에서 좀 저조하면 페널티를 줘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같이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예산을 빼서 농민수당으로 주면 안 됩니까? 예, 그런 거를 한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은 지금 한정적으로 돼 있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에 예.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걸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굉장히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들을 마련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미경 심사 예. 해야겠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선심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도의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상당히 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저희 예결위에서는 그런 거를 배격시켜서 제주도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면 대선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편성될 수 있는 것들 철저히 저희들이 그거를 검수하고 검토해서 그리고 그런 쪽에 만약에 한다면은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철저하게 그거를 삭감해서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도의회 예산심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요. 예산안 심사의 원칙이라면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예결위원장의 역할이고 그리고 단순히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매년 그 집행률이 낮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절충 사업이 있더라도 과유 삭감을 해서 도민의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예산안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업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제주도민에게 과연 무엇을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제주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예산안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조 원 넘는 예산이 좀 잘 쓰이도록 현미경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식구 감싸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적용이 돼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감사위원회가 툭하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로 감사위원회가 채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2년간 운영되는 제6기 감사위원회는 7명 가운데 퇴직 공무원이 5명이나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제주도 의회가 감사위원 중 퇴직 공무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들고 나왔고 제주도는 감사위원을 공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해오다가 이제야 고치겠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혼낼 때는 제대로 혼내는 부모다운 모습으로 변신하기를 감히 기대해봅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